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녀석의 확장과 그것을 통한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래서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꿔주고, 로그 형태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산까지 이런 것들은 연습을 충분히 해오셨으려고 일단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함수식에다가 집어넣고 이것을 다루게 됐을 때 그 수식이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지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뜻, 그리고 그 그래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적, 바로 무엇이냐면 얘를 가지고서 최대 최소까지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단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게 되는 함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무슨 소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였냐면 다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요 둘이 합쳐서 유리함수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여기에 무리함수, 루트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2차까지 배우셨고요. 3차 이상은 아직 안 배웠죠. 분수함수는 분모 1차, 분자 1차까지 배우셨고요. y는 꼴로 썼을 때,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y는 이라고 썼을 때 루트의 1차 더하기 상수꼴 여기까지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수함수는 y는 a에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a에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고2 과정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짬뽕을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짬뽕을 한 내용부터는 수학 2 미적분 여기 내용을 다루면서부터 얘는 이제 3차, 4차 함수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고 미적분 파트에서는 이것들을 부리부리하게 다 섞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토 나오는 어려운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짬뽕을 한 내용은 미적분 과목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각각의 지수함수 1차 지수함수 꼴이에요. y는 이라고 썼을 때 a에 여기 파트에 1차식이 들어가는 형태의 기본형 그래프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럼 이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해갖고 만든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이걸 토대로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이론까지 배우게 된다면은 이쪽 단어는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로그 A의 1차식에 대해서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고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최대 최소까지 똑같이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 말고 대칭 이동도 있겠네요. 대칭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만 해주시면 이번 단어는 목적 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수 함수 우리가 이제 y는 fx 꼴이라든가 어떤 수식을 쓸 때 중요한 게 바로 뭐죠? x와 y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x축, y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x축, y축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x축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죠? 바로 실수가 들어갑니다. y축 또한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수식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요 네모 안에다가 실수를 넣게 된다면 요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수 법칙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밑 조건인 밑이 양수다라는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구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는 지수식을 썼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얘는 지수식을 썼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수식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수함수가 아니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수함수라는 내용을 붙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바로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게 지수함수고 어떤 게 다항함수, 무리함수 이쪽일까요? 자,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가 지수 자체에 문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점이에요. 즉 지수 자체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이냐 아니면은 밑에 문자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바로 이 두 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밑에 문자가 들어있으면은 얘는 다항함수다. 다항함수랑 무리함수, 분수함수. 요 파트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는 얘가 바로 지수함수다. 라는 소리예요. 아하. 즉, 지수함수는 기본이 뭐다? 여기에 x가 들어갔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요게 정수이냐, 뭐 유리수이냐, 요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의 정의역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요 x가 모든 실수가 가능하고 얘는 요 3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세제곱근 x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x가 양수만 될 수도 있고 음수만 될 수도 있고 헷갈리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3분의 1은 예시가 좀 안 좋으니까 2분의 1로 고쳐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만 가능하다. 막 이런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렵죠, 슬슬.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x 자체가 모든 실수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 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밑. 요 밑이 항상 어때야 되죠? 지수 법칙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값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일단 지수의 x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이때 밑 조건이 바로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인데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의 x승하고 1의 x승하고 2분의 1의 x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수 정수부터 넣어가면서 이 녀석들을 구분을 하는 게 일단 최중요 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본다면 fx 값 있죠. y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는데 얘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저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얼마입니까? 8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0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2의 0승이니까. 아, 이전 한 방에 적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번 수식을 써볼게요.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얘는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2, 4, 8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의 마이너스 3승, 1의 마이너스 2승, 1의 마이너스 1승, 1의 0승, 1의 1승, 1의 2승, 1의 3승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뭐가 돼요? 1이 되죠. 얘는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의 0승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표시를 해보시면 얘가 오히려 마이너스 승이니까 역수가 되면서 8,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보게 된다면 잘 보세요. x가 0일 때 y값이 1이죠. 즉 얘는 0,1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 2, 빨간 선으로 해볼게요.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8.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음수가 되지 않고요. 점점점 얘가 작아지긴 하는데 그 작아지는 폭이 뭔가 이상하게 둔감해져요. 굉장히 얕게 깔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토토토토토 이렇게 다 찍어보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얘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띄는데 이 곡선이 x가 0인 지점을 지났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는 반면에 0인 지점에서 왼쪽 즉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아주 둔감하게 감소를 하면서 얘가 점점 8분의 1, 16분의 1 하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고 얘는 분자가 커지는 쪽이죠. 분모가 커진다는 거는 분모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이면 0.000000001이니까 이게 소수점 단위로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얘가 점점 어느 쪽에 가까워지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된다면 x축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의 x승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0,1, 1,1, 1,1, 2,1, 3,1, 4,1 다 어떻죠? 그래프가 평평하죠. 얘는 무슨 함수죠? 여러분이 배웠죠?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즉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녀석에서의 1의 x승인 경우에는 특징적인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별표 쳐주세요. 지수함수에서는 밑에 1이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1을 기준으로 나누긴 나눌 건데 1보다 큰 놈하고 1보다 작은 놈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1은 포함할 수 없지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걸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2분의 1 x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히려 음수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2죠. 0일 때 1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3일 때 8. 즉 왼쪽에 있던 이 2의 x승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하, 얘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 A, 저 밑 있죠? 밑을 가지고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밑을 1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밑은 1이 될 수 없지만 1을 기준으로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때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다 답을 쓸 때는 0보다 크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의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증가함수의 형태로 0,1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1보다 클 때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지수함수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종합적인 특징과 A를 기준으로 하는 저 두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글을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첫 번째, 요거 별표 쳐주세요.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을 나눌 수 있다.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둘 다 특징이 바로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다 위에 있어요. 그래프가 X축 아래로 깔아앉질 않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아래쪽은 텅 비어 있고 위에 쪽만 그래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외울 거.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 전체. 이거는 A가 1보다 크든 작든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요 둘이 1번, 2번, 4번. 얘는 공통 성질이고요. 3번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이거 무슨 뜻이었죠? 1대1 함수? 기억나시나요? 1대1 함수? X값 하나당 Y값이 무조건 한 개씩만 대응되는 경우. 즉,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다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나오도록 하는. 즉, 이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어 보시면은 교점이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1대1 함수다라고 배웠었잖아요. 즉, A의 X승하고 AX승 두 가지 AX승이 있는데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 둘 다 교점이 하나씩만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대1 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 자, 이거 별표 쳐주시고요. 얘는 반드시 0,1을 지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점근선. 점근선이 이름이 뭐였죠? 점차 가까워지는. 자, 여기서는 이 바닥으로 깔리는 이 선이 쭉 진행하면서 X축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지지만 붙지 않아요. 제가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원래 사실 쭉 계속 감소하는 형태면서 X축하고 붙지 않도록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X축을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쭉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지수함수는 뭐라고요? 지수함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 전체. 요거 공통 성질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난 점은 0,1 지난다. 외워두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점근선은 뭐다? X축이다. X축이 점근선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클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1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함수, 오른쪽 위를 향한다. 오른쪽 위. 그리고 감소함수, 1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기준을 분류를 할 수 있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 자체의 모양을 외우셔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지 2x승인지 뭐 2분의 1의 x승인지 3분의 1의 x승인지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저 녀석들을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는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 오른쪽 위니까 얘가 이렇게 향하는 거고 얘는 감소함수니까 오른쪽 아래 이렇게 향한다. 이거를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a의 x승을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 평행이동 기억나시나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었었죠? 얘는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한다 라고 했었죠. 그럼 실제로 얘가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2의 x승을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수식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x자리 요 자리죠. 이 x자리를 x 플러스 3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고 얘는 y자리를 y 마이너스 2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자, 교체해 봅시다. 요 자리 교체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y 마이너스 2로 교체가 되고요. 이거 교체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2에 x 플러스 3으로 교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체를 해봤더니 얘를 이항을 시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y는 2의 x 플러스 3승 더하기 2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녀석은 잘 보시면 지수 함수는 지수를 분리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죠? 곱하기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로 쪼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y는 8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2꼴로 정리가 가능하다. 즉, 자, 외워둡시다. y는 a 곱하기 ax승 플러스 b꼴은 얘를 평행 이동한 꼴이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수식을 보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5라는 수식은 누구를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이동시켰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요 앞에 있는 계수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2로 밑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못할 거예요. 어렵습니다. 밑이 3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로 어떻게 고치죠? 자, 3 같은 경우에 보세요. 3의 1승은 3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3 곱하기 로그 2의 2로 고쳐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바꿔치기 해주세요. 그래서 2 로그 2의 3. 미쳤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5로 고치신 다음에 자, 요거를 밑을 통일을 해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수끼리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와, 좀 미쳤죠?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상수항을 옆으로 넘겨서 y 빼기 5는 2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시면 원래 어떤 그래프를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요? 요거 보시면 알 건데 요 모양하고 비교해 보시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y자리 대신에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한 녀석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와, 좀 어렵네요.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 뭐 배웠죠? x축 대칭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칭. 요거 기억하시죠?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y도 마이너스 y, x도 마이너스 x.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요 놈인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2의 x승을 y축 대칭시켜 보자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배웠죠? 지수에서 마이너스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역수가 되겠죠, 역수. 오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요 밑이 서로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밑이 서로 역수 관계인 y는 a의 x승과 y는 a분의 1의 x승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y축 대칭 관계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면 풀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면 못 풀어요. 뭔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역수관계로 나오면 잘 못 푸는데 요 놈을 지수를 어떻게 a의 마이너스 x승으로 고쳐주면은 얘랑 얘랑 서로 부호가 다르네? y축 대칭 관계네.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지수에 관련해 갖고 문제를 풀 때는 밑을 통일해 줬을 경우에 확인하기가 쉽다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얘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밑이 서로 역수 관계인 지수함수. 예를 들어서 y는 2x승과 y는 2분의 1의 x승, y는 3의 x승과 y는 3분의 1 x승. 서로 이런 두 관계, 이런 애들끼리의 관계는 서로 y축 대칭이다라는 것이 여기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바로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함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x축 아래로 처박히고 증가를 할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대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대 치수는 구간별 최대 치수예요. 즉 정의역을 잘랐을 때 정의역이 잘린 상태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x를 몇에서부터 몇까지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는 거예요. 뭐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자른다면 그렇게 잘리면은 잘린 그래프를 제외하고는 다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지수 함수는 자, 이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지수 함수는 단조 함수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단조라는 소리가 뭐냐면 단조롭다라는 소리예요. 단조롭다. 단조롭다라는 게 뭐냐면 증가랑 감소가 역동적이지가 않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를 해요. 이렇게 단조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는 최대 최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외워두세요. 양 끝값만 분석을 하면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얘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일 경우에는 이 값하고 이 값, 요 양 끝에만 검사를 하면은 최대 최소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수함수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열심히 이렇게 처음 배울 때 빡세게 해놓으시면은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성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로그 함수의 성질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지수함수에서 밑 A 값에 따라 그래프 정리하기. 이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얘랑 얘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요. 이건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자,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이런 거랑 이런 거. 자, 이런 거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얘네들을 색깔별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레드, 얘는 그린, 얘도 레드, 얘는 그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블루. 자, 그러면 y는 EX승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었을 때 2, 1을 넣었을 때 3, 1을 넣었을 때 4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 셋다 0,1은 기초예요. 즉, 셋 다 0,1을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를 갖다가 구별을 하게 되는데 1 지나갔을 때 2가 여기라고 친다면 1 지나갔을 때 3은 여기고 1 지나갔을 때 4가 여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절대값 있죠.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 가깝습니다. y축에 가깝다.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x의 양수 부분만 이렇고요. 음수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4분의 1이거든요. 즉 얘는 성향이 또 반대예요. 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이쪽은 오히려 얘가 바닥에 깔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깔리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반대가 돼요. 그래프 모양이 좀 어렵죠.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녹색 선,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의 위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클수록 Y축에도 가깝고 X축에도 가까워요. 아, 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잘 보세요. 이거를 Y축 대칭시키면은 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분의 1x일 때가 더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x일 때 이렇게 되고 4분의 1x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반대예요.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깝고 x축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시면은 일단 이 왼쪽 것만 암기를 하셔서 얘를 y축 대칭을 시킨 게 이런 그래프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개념 체크를 했고요. 지수함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 기본형, 그리고 성질. 아, 그리고 밑조건 중요하죠. 밑조건, 그래프 성질. 성질에는 정의역, 치역, 그다음에 점근선, 반드시 지나가는 0,1, 그리고 1대1 대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암기를 하시고 성질에서 또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차이점. A 밑이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어떤 게 있었죠? 바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은 개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인 것을 골라라. 골라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수함수인 것 아닌 거로 고를 때에는 지수에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지수 함수가 맞고요. 얘는 다항 함수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수 함수가 맞고요. 얘는 상수 함수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함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얘는 간단해요. 이 수식에다가 x에다가 똑같이 문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는 3의 1승이고요. 얘는 3의 3승,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 얘는 3의 2분의 1승이 돼요. 그럼 각각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이 되고, 얘는 27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고, 다 아시죠? 얘는 루트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x축, y축을 기준으로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0,1을 지나죠. 0,1 찍어주시고요. x축, y축에 대해서. 자, 그때 여기가 1인데, 이렇게니까요. 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3을 찍어야 돼요. 그다음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위에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의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